석유 시추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게 야구도 3할 타자가 10번에 3번 튀면 잘 치는 타자예요. 제가 석유 시추했는데요. 한 번에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매장이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탐사 시추하는 겁니다. 진짜 있고 얼마가 있고 진짜 파보고 그다음에 시추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이 없는 나라들은요. BP나 텍사스 오일이나 민간 기업에 다 맡겨요. 네네. 그게 나쁜 게 뭐냐면 나오면 걔네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앞단에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우리는 중간쯤 개입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 탐사는 민간이 다 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너무 많이 띄워주는 게 아까우니까.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속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게 제일 비열한 합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4.6의 꿈을 4.6의 꿈을 갖고 있지. 근데 과학적이어야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과학적이어야지. 이재명 대표가 이거 1,000억 들었다고 이거 뭐 AI 연구하는데 최고급 사양 3,000장 살 수 있는 돈을 다 털어넣었다. GPU?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말로 언젠가 민주당이 집권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6개 남았는데 그거 안 판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요. 저희 국민의힘이 욕하면 제가 막아드릴게요. 이건 7개까지 다 파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나올 가능성 이게 각 광구의 확률이 15에서 20입니다. 이건 국제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안 나왔다고 산자부 접어라.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삭감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2번, 3번 할 때 더 잘해라. 이번 추경에서 하자고 해서요. 그럼 국민들이 대단하다 할 거예요. 이건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해봤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좀 믿어주세요. 저도 영국에서 이거는. 박사학위 하면서 네. 저도 미쯔비시 그 석유화학 그 고문님하고도 그래서 많은 아시잖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딱 지지율하고 지층을 보면은 기본 윤곽이 나와요. 그 기본 윤곽이 나온 데서 가스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륙군 네. 구조까지 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커진 건 16년간 탐사를 진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년 전 우드사이드로부터 사업성이 낮아서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액트 지오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아닌 것을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제가 액트지오가 그래서 보기에는 그때 이제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무팀에서 그 대통령님한테 보고해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자. 야, 요새 너무 분위기 안 좋아. 좀 분위기 좀 바꾸자. 올리는데 그걸 대통령이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자부에서 정무적 판단이 관여돼 있다까지 말을 하잖아요. 이거 1,000억 들어간 거 내 잘못 아니다. 왜? 이분들은 이미 그 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유증 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경제성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그 의원님. 액트지오 보고서 보고 설명드릴게요. 아니 설명할게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요거 얘기 듣고 그럼. 요거 얘기 듣고. 광구의 경제성은요. 네. 하나 광구의 경제성은요.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이거 기술이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묵혔던 광구가 갑자기 사업성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만약에 100번 양보하면 아까 무슨 액트지오라 그랬나요? 거기서 못 묻겠다. 그럼 다시 한번 사전 검사하자. 이것까지는 전 이해가 제가 돼요. 의원님께 근데 말씀드릴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깎으셨어요. 아니 그게 들어보세요. 이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산유국을 기대하는 나라의 야당이 하는 짓입니까? 네네네. 지시란 말씀. 그러면 안 되죠. 네네. 뭐 알면서 좀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의지 실어가지고 확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권당원들 따라가요. 그럼 산자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 가서 보고할 때하고 야당에 와서 보고할 때 달라요. 그 바디 랭귀지를 보면 다 알아요. 아니 근거 내봐 뭐 해보면 아이고 그거 자꾸 우리 곤란하게 하십니까 이래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없이 한 거예요. 아이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당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바디 랭귀지 보고 예산을 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받을 제가 내지 좀 빼고. 아니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이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은 고래밥도 안 된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 국민한테 고래밥이라도 나눠줬어요. 배불리 먹지. 아니 그렇게 한번 희화시킨 들어봅시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희화할 의원님. 만했어요. 왜 그랬냐? 진짜 말해보세요. 네,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예산 깎기 전에 자료 가지고 와라. 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하겠다. 안 가져옵니다. 아니 무슨 자료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석유 있다는 보증서? 네, 기본적인 그런 거 자료를 없다고요.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안 비즈니스는. 준다고요. 사업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다 보안이라고 하고 영업비라고 해서 안 준다고요. 그거 자, 당연한 그리고 거죠. 뭘 당연해요.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알아야죠.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태도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면 추경하자. 이게 저희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추경하시. 필요하면 만약에 자료 추경하겠다면. 가져오십시오. 정부에게 얘기하세요. 자료 가져오면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산유국금 얘기하셨죠? 그럼 차라리 709에 좀 집중하라고 해주십시오. 709니까. 네.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일본이랑 지금 계약 관계가 끝나서 오히려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뭐 손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산업성이랑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곳이 거기인데 거기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자위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는. 아까 김영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라 가지고 7광부 얘기부터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동해 가스전 같은 것도 시추해가지고 보면은 몇천억 넣어가지고 한 1조 단위대 이런 수익을 얻은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분식 비슷하게 먼저 지지율을 받고 나중에 책임 안 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은 난감하죠. 왜냐면 대통령 5년 하고 가는 거지만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추진하고 싶었으면요. 야당 설득해야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득 과정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거지. 이거를 지금 와서 나 정말 이거 대박 칠 수 있는데 너네 때문에 안 됐어. 이거는 그냥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 대표하던 시절에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네. 제가 대표되고 나가지고 참 그때 여야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문재인 정부의 강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정용일 의원인가? 예, 이 전화 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프간 난민 문제는 꼭 같이 이게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전화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사실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은 접근하기 조심스러운데 밖에서 크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랑 상의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런 걸 미리 상의해줬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당 의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대왕고래든 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거 안 한 게 지금 문제되는 거지. 전 지금 와서 경제성 따지고 이런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님의 제가 오늘 받은 것 중에 제일 긍정적인 게 필요하면 추경에 넣자. 그리고 자료 공유할 수 있으면 더 하자. 제가 저도 강력히 주장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니 박선원이 초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놀라시면서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로서 미국 측의 시선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니 정계 쪽에 이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트럼프 정부하고도 또 같이 일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거는 국정원의 특보, 외교안보 특보로서 제가 활동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6월 30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오니까 김정은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최초의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 땅을 밟은 최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다시 김정은을 데리고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인이 정상회동을 하잖아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유 나 내일 가가지고 김정은이 저기 좀 나오라 그래봐 내가 갈게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러한 일을 해보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기간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고 김정은을 만나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게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10월 달에 받으려면 노벨 평화상은 1월 31일 날까지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사업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평화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고마워요. 뭐 이렇게 연락이. 안 오죠. 말씀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지금 370개의 행정명령 발부하기 바쁜데 백악관에 연락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신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르웨이 그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당신의 추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와 있는 거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반미적 역사관 이미지 개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반미적 역사관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주변에서 주변에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거죠. 조 의원 박 의원님 먼저 하고 잘하셨어요. 싶었다. 잘하셨어요. 먼저 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자, 우리 요 의원님. 오히려 전 전략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에는 훌륭한 움직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영역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이미지를 우선 갖게 된 건 첫 번째고 국가 지도자의 노벨상 받을 때 보통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있으시고 네. 평생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받으신 거고 고어, 카터, 오바마 이런 사람들 왜 받았는지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받을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입장 전환 정도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